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년 전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여론조작 사건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6.3 지방선거 군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여론조사 공정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군산시장 경선 예비 후보들은 1인 한 번호 원칙 등 여론조사 기준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 경선이 초읽기에 들어왔습니다. 3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익산시장 경선이 뚜렷하게 앞서가는 후보가 없어 결선까지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군산과 익산의 고령층 평생학습기관이 고층에 있음에도 엘리베이터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층이거나 장애를 가진 만학도들이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민주당 경선 여론조작 사건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공정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군산시장 경선 예비 후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클린 선거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군산에서 불거진 민주당 경선 여론조작 사건. 휴대전화 100여 대를 동원해 80여 차례 중복 응답이 이뤄졌고 한 사람이 연령과 성별을 바꿔가며 응답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컸습니다. 이 사건으로 캠프의 전 선거사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신영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7개 시군에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잇따르며 수사와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장 민주당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 8명이 클린 선거를 선언했습니다. 강임준, 김영일, 김재준, 나종대, 박정희, 서동석, 진희환, 최광규 예비후보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훼손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안심번호 기반 여론조사의 검증 강화를 위해 4가지 기준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동일인이 보유한 번호가 가운데 1개 번호만 포함하고 나머지 번호는 배제하는 1인, 1번호 원칙과 6개월 이상 사용한 번호만 포함하는 실사용 기간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 3개월 동안 사용 실적이 없는 무실적 유령 훼손, 이른바 깡통 훼손을 차단하고 정지 후 복구된 번호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들은 민주당 전북도당이 통신사와 안심번호 제공 계약에 이러한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당내 경선의 핵심 기준인 여론조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민주당 군산시장 일부 예비 후보들이 유권자의 알 권리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신의 평가 점수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6명의 예비 후보들은 오늘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평가 점수를 직접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고 시민과 당원들은 후보자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선 예비 후보 8명 가운데 김영일, 박정희 예비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익산시가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운영조합에 대해 영업신고 직권 철회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로 직매장은 물론 매장 내 제과점, 반찬가게, 카페, 밀키트 제조시설 등 5개 시설은 영업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익산시는 영업 주체가 무허가 영업을 강행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협력 체계가 구축됩니다. 군산 햇빛누리 발전협동조합은 오늘 군산시민발전, 군장대학교 등 6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농지나 산업단지, 항만,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사업과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특수목적 법인 설립과 투자, 금융, 시민 참여형 발전소 모델 구축, 전력 판매, REC 거래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가 운영 중인 업무용 생선용 인공지능의 누적 질문 건수가 3개월 만에 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 효율성과 도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도입 이후 지난 22일 기준 누적 질문은 10만 7천 건입니다. 총 사용자는 3,873명으로 전체 직원의 65%로 집계됐습니다. 도는 본청 사용률이 90%에 달해 자체 구축한 생성용 AI가 일상 업무에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들은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를 각각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30만 원과 카드 수수료 최대 30만 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상권 활성화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 경선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조만간 합동연설회를 거쳐 여론조사를 통해 공천 후보가 결정되는데요. 3명이 붙는 익산시장 경선은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명이 경쟁하는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현재 뚜렷하게 앞서 나가는 후보가 없어 결선 투표 진행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데 이 셈법 역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 경선은 신보균, 조용식, 최정호 예비 후보가 참여합니다. 3인 경선이어서 2단계가 적용됩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합동연설회를 거쳐 본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본경선은 권리당원과 안심번호 여론조사가 절반씩 반영됩니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2명을 놓고 결선이 진행됩니다. 결선 역시 권리당원과 안심번호 여론조사가 절반씩 반영됩니다. 후보자가 3인 이상의 경우입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위와 2위 후보 간의 결선이 진행됩니다. 현재 경선 후보들은 지지세 결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본경선에서 승부를 내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라고 보고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만약 결선까지 간다면 셈법이 복잡해지고 승리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변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익산시장 예비 후보들은 언론기관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이 뚜렷이 앞서 나가는 주자가 없습니다.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도 20%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 익산시장 경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결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위 2명이 결선에 진출해도 본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의 선택에 따라 남은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본경선 탈락 후보의 지지 세력을 얼마큼 더 흡수하느냐에 따라 공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선 안 가는 게 유리하죠. 50% 못 넘으면 결선 가면 이제 엄청 낮아지겠죠. 조직상을 믿을 거예요. 지지율에서 뚜렷한 격차를 보이지 않고 있는 민주당 익산시장 경선 후보들. 과반 득표가 아닌 이상 본경선 결과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면서 결선이 최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민주당 단체장 합동연설회 일정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도당에 따르면 8명의 예비 후보가 붙은 군산은 25일 오후 2시 군산대 아카데미홀에서 합동연설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3명의 예비 후보가 붙는 익산은 28일 오전 10시 30분 국가식품 클러스터 국제회의실에서 합동연설회가 치러질 계획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군산시 기초의원 8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오는 24일 후보자 면접을 실시합니다. 선거구별 면접 대상은 가선거구 4명, 나선거구 5명, 다선거구 6명, 라선거구 3명, 마선거구 2명, 바선거구 4명, 사선거구 4명, 아선거구 3명 등 모두 31명입니다. 다선거구가 3대1로 경쟁률이 가장 높고 라선거구와 마선거구가 가장 낮습니다. 안호영 국회의원이 햇빛마을 1000개를 조성해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를 위해 햇빛마을 1000개 조성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전북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전북에너지공사 설립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구당 100만 원씩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익산시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전세 사기 피해자 등 39가구를 선정하기로 하고 다음 달 3일까지 그린 리모델링 사업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선정된 가구에는 단열 보강과 창호 교체 등 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지붕 개량이나 화장실 공사 등 규모가 큰 경우에는 최대 7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도내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료 구매 자금이 지원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사료 구매 지원에 1,56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농가는 최대 6억 원, 정부정책 참여 농가는 최대 9억 원까지입니다. 희망 농가는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되며 선정된 농가는 오는 6월 17일까지 지역 농축협을 통해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군산의 만학도 학령 인정 시설과 익산 평생학습관이 엘리베이터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대부분이 고령층이고 일부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있어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학도 학력 인정 시설인 군산 평화중 고등학교. 이곳의 학생들은 3층 높이의 학교를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으로 오르내립니다. 이 학교를 이용하는 학생은 260여 명. 학생 평균 연령은 70대로 신체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50여 명에 달합니다. 3층 높이의 가파른 계단은 취재진이 올라가기에도 숨이 찹니다. 이러한 상황에 평균 연령 70대의 학생들은 매일 이곳을 오르내리기가 힘겹습니다. 그 수업을 못 올라가는 학생도 있고 또 올라갈 때 계단을 상당히 어렵게 손잡고 올라가고 또 내려올 때는 뒤로 내려오는 학생들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특히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2층과 3층에서 진행되는 수업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2년째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오주영 씨는 중학교 졸업식조차 다른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계단을 올라야 했다고 말합니다. 반 이모 삼촌들이 다 들고 올라가셨어요. 너무 속상하고 괴롭죠. 다른 분들은 다 올라가서 수업을 하는데 저는 이제 면제돼서 교실에만 있어야 된다는 게 너무. 익산 평생학습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해 이용객만 4만 4천 명, 수강생 1만 2천 명에 달하는 이곳도 이용자의 80% 이상이 50대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고령층과 장애인 이용이 많은 시설임에도 층간 이동 시 계단에 의존하고 있어 이용 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으로 1억 5천만 원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엘리베이터 설치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교세 정부에 지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고령층과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이용자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이 3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입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쯤 군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로 경비원 70대 B씨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크게 다쳤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 조사 중입니다. 이달 들어 도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장수군 산서면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는 지난 동절기 이후 발생한 도내 8번째 고병원성 AI로 전국적으로는 60번째입니다. 도는 이달 들어 김제에 이어 조류 AI가 잇따라 발생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축산 종사자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군산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와 SUV 차량이 충돌해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43분쯤 군산 성산면 둔덕리의 한 도로에서 스타리아 승합차와 모하비 SUV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스타리아 운전자 70대 A씨가 우측 옆구리를 다쳤으며 모하비에 타고 있던 40대 B씨와 어린이 등 동승자 3명도 다리 등에 경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4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의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군산의 자살자 수는 83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인 자살률은 32.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자살률 29.1%보다 높고 도내 자살률 32.3%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와 60대가 각각 15명으로 40에서 6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제주에서 올해 첫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일 제주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 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 뇌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 주 이른 지난 16일부터 감시를 시작했으며 매개모기 1개체가 확인됐습니다. 국내 일본 뇌염 환자는 연평균 17명 안팎인데 대부분 8에서 9월에 첫 환자가 신고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자치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올해 1분기까지 1조 5천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공부문의 투자 집행액은 9,213억 원입니다. 전북자치도는 14개시 군과 매주 회의를 통해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시설비를 중심으로 집행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농번기를 맞아 도내 농촌의 인력 수급을 총괄할 농촌 인력 지원 상황실이 가동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번기 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인력 지원 기능을 일원화하고 인력 수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농촌 인력 지원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상황실을 통해 농번기 인력 수요와 공급 현황을 실시간 관리하게 되며 인력 중개센터 운영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활용 지원 등도 총괄하게 됩니다. 올해 첫 전국 연합 학력 평가가 24일 실시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101개 고등학교에서 4만 4천여 명이 응시합니다. 성적은 다음 달 9일부터 2주간 온라인으로 개별 공지됩니다. 수험생의 경우 학력평가와 평가원 모의고사, 도교육청 모의고사까지 모두 8차례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사랑장학재단이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익산사랑장학재단은 지역 으뜸인재 육성 사업을 통해 560명에게 50만 원씩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6일까지 학교장 추천과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여 학생은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으로 교육비를 선결제한 후 출석률 8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올해 첫 검정고시가 다음 달 4일에 치러집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초졸 76명, 중졸 182명, 고졸 788명 등 모두 1,046명이 응시했습니다. 시험은 도내 6개 권역에서 실시되며 장소는 익산 어양중학교와 군산중학교 등입니다. 익산 교도소 세트장 내에 또 다른 체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이색교도소 체험관은 세계 각국의 교정시설 사례를 소개하는 전시 체험형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다양한 국가에서 운영되는 여러 형태의 교도소에 대한 특징을 설명 자료와 사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익산 다해 로터리 클럽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700만 원 상당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다해 로터리 클럽은 1996년 창단된 지역 대표 여성 봉사단체로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노후한 주거 환경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 관리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군산시 청년들 창업센터가 기업 간 거래 및 공공기관 대상 거래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실전형 세일즈 아카데미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은 4월 9일 16시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청년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다 흐려질 전망입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도에서 18도까지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맑다가 흐려지겠습니다. 군산도 맑다가 흐려지겠으며 파고는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